오늘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실내 여행지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문석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여행 테마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여행지인데요. 혹시 작가님께서 가보신 여행지 중에 여긴 정말 좋더라 하는 곳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곳이 그 국립현대미술관 중에서 과천관이 있고 청주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특별했던 곳이 이제 청주관인데요. 청주관은 이제 수장형 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수장고에 묻혀 있던 그 작품들을 방문객들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대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여기 현대미술관 가본 적 있는데 청주관은 안 가봤거든요.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실내 여행지 일단 서울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독특한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서울 실내에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 곳인데요. 네. 바로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시면요.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 제가 한번 보니까 아이들을 동반해 요즘 겨울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 도심에서 좀 더 이색적인 데이트를 원하는 젊은 커플들도 이곳에 많이 옵니다. 자,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은 한의학 박물관하고 그리고 약초 조격 체험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험 시설들은 1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무료로 여러 가지 그 한방과 관련된 전시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의학에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한 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게 큰 메리트고요. 또 무엇보다 이 조격 체험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한의학에 또 관심이 있다든가 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더라면은 이곳에 가시면은 그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재부터 해서 정말 이름도 낯선 약재들 그리고 잘 보기 힘든 희귀한 약재들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시되어 있는 약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어떻게 복용을 하면 좋은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에 관심이 많다 싶은 분들은 잘 보시고 메모하셨다가 약재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허준이 된 것처럼 맞습니다. 약재도 구경하고 네. 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색 체험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서울에 근교 도서관들도 참 많은데요. 왜 도서관에서 여행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안에서 따뜻하게 책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면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북캉스라고 하던데 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요즘 그 SNS라든가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어느 SNS를 통해서 봤는데 과거 지하철 풍경에서는 지하철에서 전부 다 책을 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책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렇죠. 풍경이 일반적인 풍경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아날로그적인 어떤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이런 겨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가시면은 의정부 미술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미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술 작품과 관련된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도서 외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서적까지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 다양한 잡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책을 읽어보시더라면 좋은데 또 특이한 점이 이곳에 우리가 그 SNS에 어떤 자기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원한다면 이곳이 참 괜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서관 자체가 아주 그 뭐랄까요 예술적으로 지어놨어요. 예. 그래서 1층부터 해서 3층까지 전체가 다 뚫려 있는 공간이에요. 통창인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자체,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기억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곳이 남양주에 가시면은. 정약용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약용이요. 네. 정약용 선생이 이제 묻힌 곳도 이제 남양주인데요. 이 남양주에 가시면은 정약용 선생, 다산 선생의 어떤 철학과 그리고 삶의 태도라든가 방식에 맞추어서 지어진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도 어쩌면은 그 겨울에 왜 햇살 들어오는 창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만큼 따뜻하고 왠지 온화한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 여기도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그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햇볕 잘 드는 곳에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다 보면은 정말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1층에 가시면은 스토어 한뼘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왔다라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는 그 한강과 한강이 두물머리가 만나는 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또 여행지로서 손꼽히는 곳인데 네. 그곳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오후 낮에 깊이 들어온 햇살과 함께 책을 읽어본다라면은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좀 더 낭만적인 여행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도서관들이 운치가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추운 겨울에 걸맞는 그런 공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대전, 이 충남 쪽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내 데이트 체험장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광역시 중에서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대전하고 세종 이 인근에 자녀들과 가기 좋은 관광지, 여행지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종이나 이 대전이 다른 광역 도시보다는 상당히 좀 젊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1호 시민천문대가 대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천문대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곳은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고요. 천체 투영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우리가 왜 낮에 가서 별을 볼 수 있을까라고 의아심을 갖잖아요. 네. 그리고 날씨가 구전데 별을 볼 수 있습니까?라고 의아심이 든다라면은 의구심이 든다라면은 이 천체 투영실을 한번 관람을 해보십시오. 캄캄하게 만들어진 그 투영실 안에 들어가면은 별과 관련된 전문 강사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 강의가 정말 꿀잼입니다. 오.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설명을 듣다 보면 그 설명이 아주 매료돼서 빠져들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관측기 그 중에서 254mm 구형의 굴절 망원경이 있는데 천체 망원경이 있는데 이 망원경으로 이제 하늘을 보면은 홍염이라 그러죠. 태양의 이글거리는 그 불. 그거를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달 표면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신기하다면서 탄성을 자아내는 곳이 이곳이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종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불교와 관련된 어떤 전시 체험이 많은 공간인데요. 2022년 8월에 문을 열었으니까 아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사찰 음식 체험이라든가 바루 공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꾸준한 이런 전통 체험보다는 그냥 관람만 하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산설 정시실에서는 불교의 역사라든가 또 다양한 문화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홍보관에는 이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 작품 등 이런 것들을 또 관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 보지 않은 곳이 많았네요. 네. 한번 둘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강원도하고 떠올리면 사실은 실내보다는 야외에 펼쳐진 이 드넓은 뭐 대관령이라던가 맞습니다. 눈 덮인 산이라던가 먼저 떠오르는데 실내에도 좋은 관광지들이 참 많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이 제주도를 제외한 그 관광 순위를 본자면 항상 1순위였거든요. 네. 그만큼 또 겨울에는 스키도 스키지만은 그 설원에 갇혀 있는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강원도를 많이 가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원주를 저는 한번 꼽고 싶습니다. 원주에 가시면은 뮤지엄 산이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예. 뮤지엄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뮤지엄인데 그래서 원주를 대표하는 어떤 미술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특이한 것은 이곳이 이제 노출 콘크리트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작품으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하나가 통째로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냥 미술관이다라고 이렇게 쓱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은 작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이 작가의 어떤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명상관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여기는 명상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경주에 가면 대릉원 같은 왕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릉을 보는 듯하게 그래서 그 왕릉 속으로 들어가서 명상을 즐기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명상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빛과 그리고 시설물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죠. 백남준 작가의 작품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영월에 가시면 아주 핫한 곳이 있는데요. 젊은 달 Y파크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요, 원래 이곳은 그 술박물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술박물관으로 문을 열었지만은 운영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술관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뜻하는 영, 그리고 달을 뜻하는 월. 그래서 영월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곳에 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붉은 대나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 저 붉은 대나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언제 가더라도 아주 강렬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멋지고요.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무채색이 많지 않습니까? 네. 눈이 안 온다라면. 그래서 저 붉은 빛을 대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젊은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가봐야 될 필수 장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계절마다 공간마다 다양한 오브제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언제 어떤 때에 가셔더라도 멋진 공연, 멋진 작품들 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토스팟도 참 많고, 앞서 말씀해주신 뮤지엄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명상관에 가봤거든요. 네. 정말 우주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이 맞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강원도를 살펴봤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조금 내려와서 전북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독특한 실내 관광지가 있는 곳인데요. 순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고추장 같은 그렇죠. 장인데, 발효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어떤 걸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순창하면 이제 고추장 말씀하신 네. 것처럼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관계인데요. 이곳에 이제 고추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발효 과학관, 발효 테마파크가 문을 열지 않았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창 발효 테마파크는요, 한국의 전통 장 문화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효 문화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다양하게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단순한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체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 장과 요즘 아이들이 좀 장을 멀리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음식을 좀 즐기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이곳에 가시면 직접 장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두 눈으로 익히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장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이들이 있다라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고요. 가격은 이제 성인은 한 5,000원 정도 선이고, 네. 그리고 청소년은 4,500원,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 유아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효모관 같은 경우 또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들리겠다라면 이제 효모관만 갔다 오셔도 되는데, 이곳이 이제 규모가 한 2,200평 규모의 아주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람 동선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발효 소스 토구를 먼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홍매관을 들르시고 효모관과 그리고 고고관, 요 순으로 한번 방문해 보신다라면은 코스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고고관 2층에 가시면요. 순창에 또 야외에서 볼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곳에 고고관에 가시면은 조격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친 몸도 따뜻한 몸에 한번 담궈 보시면은요. 피로가 싹 가시면서 새롭게 여행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또 조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몸이 좀 노곤해지고 나면은 좀 이 담요하고 책을 또 빌려주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몸도 한번 데워졌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면 좀 더 여유롭게 이 순창을 여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이들도 너무 새로운 경험이니까 좋아하겠지만 이런 힐링 체험은 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쭉 가서 네. 경북 경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경주하면 사실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실내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경주는 뭐 언제 가는가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네. 실내도 상당히 볼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입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곳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경주 엑스포 공원 일원이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부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은데 이것은 이제 경주 엑스포가 벌써 한 20년 전에 이제 치러진 엑스포인데 그동안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가 쿠마켄고가 이것을 또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건축의 의미도 남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주에 가면은 우리가 주상절리 그러면 이제 뭐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주에도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평, 바다에 있는 수평 주상절리죠. 그 주상절리를 해서 모티브를 한 비탈명과 그리고 대릉원에서 모티브를 한 돔형의 어떤 전시관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곳에 가서도 이제 백남준 작가의 미디어 아트 중에서 108번뇌라는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경주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토정국이라는 그것을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백남준 작가의 108번뇌라는 작품도 여기서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작가죠. 우디의 문자의 숲이라는 작품도 이 공간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여러 가지 작품들도 함께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롱 헤리티지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 살롱 헤리티지라는 곳은 세계유산 미디어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문화들이 이 LED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자연유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저희가 계속 이 자료 화면을 네. 보내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정말 뉴 미디어와 결합해서 약간 압도감을 느낄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실내 장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관광지 어디가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아무래도 부산이겠죠. 따뜻한 남쪽 나라. 네.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만 실내에도 좋은 곳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는 겨울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미술관 투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이맘때 가보기 좋은 곳이 부산 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어디 있냐면은 낙동강 하구 쪽에 가면은 이제 을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하중도죠. 이 을숙도에 가시면 이제 부산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부산시가 이제 건립한 공공미술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우선 꽤 괜찮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시되는 작품 또한 괜찮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미술관이나 식물원 이런 것들을 가실 때는 꼭 국공립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 규모가 우선 크고요. 그 시설 규모에 맞게끔 전시되는 작품들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작품들을 선정해 오고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데가 좋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이 가보시면은 그 건물 자체에서 외관에서부터 좀 압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수직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 전체가 이제 식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정원을 미술관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자연과 미디어, 뉴미디어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하에 가시면요, 책 그린 섬이라는 그러니까 을숙도에 지어졌다라는 그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책 그림 섬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은 뭐 책의 세계라든가 옛날 이야기, 우리 동네 작가 등 한 9가지 정도의 테마에 맞춰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이 작품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곳에 가시면 이제 국내외의 여러 그림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림책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적은 빨리 넘기면서 이제 내용을 습득하기 나름인데 그림책은 한 장을 보더라도 그림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깊게 한번 생각을 한다라 보면은 어떤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림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깊게 힐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 헤어롱 광장에 그런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북두칠성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는 조금 규모는 좀 작습니다. 다만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북두칠성이니까 7개의 별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서가가 7개로 구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이제 책을 읽는다든가 또 이곳에 가시면은 뭐 부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독서 모임이라든가 연주회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때 방문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부산에도 생각보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국내 최고의 휴양지죠.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또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가 유명한 곳이 있는데 네. 어딘가요? 제주도 물놀이 유명한 곳이 서귀포에 있습니다. 바로 워터월드라는 곳인데요.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물과 관련된 시설이죠. 그래서 원래 이곳이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목욕탕과 워터파크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제 1인당 수건 한 장씩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주는 이유는 워터파크이기 때문에, 워터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수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튄다든가 몸을 적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몸을 닦으라고 수건 한 장을 주시는데 나는 좀 더 물 튀는 게 싫어 하시면은 그곳에서 이제 비옷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비옷을 사 입으셔도 되고요. 미리 준비해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챙겨 가시면 좋고 여기 규모가 또 꽤 큽니다. 2,200평 가량 규모가 되는데요. 이제 그 모세의 기적처럼 물이 갈라지는 공간에서 이제 발을 딛고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체험도 하고 그래서 물이 미디어와 만났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이곳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SNS에서 이곳을 검색을 하시면은 아주 멋진 이 동영상이라든가 쇼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마치 그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한번 챙겨볼 만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까지는 가볼 수 있는 실내 여행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한번 테마별로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떠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바깥은 뭐 같이 산책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실내에선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카페를 하나 갔다 왔는데 네. 그 카페도 이 반려견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옥상 공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추운데 옥상을 어떻게 가나 네. 싶었거든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1,000만 인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견과 같이 할 수 있는 실내 여행지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과 영화 타짜 7번 방의 기적을 촬영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익산에 가시면은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이제 나열해 드린 영화 중에서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면을 네. 이곳에서 이제 촬영을 했다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그 공간마다 어떻게 촬영됐는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또 가보시면은 가셨을 때 꼭 체험해야 될 게 죄수복 체험이에요. 죄수복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죄수복을 체험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고무신까지 빌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고무신까지 같이 맞춤을 하신다면은 더 죄수 체험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과 함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이제 상황극을 원하신다라면 그 안에 가시면 이제 법정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면회실도 있고 그리고 1인 독방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반려견과 재밌는 포즈로 한번 사진을 찍어 본다라면은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실내 세트장 또 한켠에 소형 반려견을 맞춘 동물 전용 포토존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부담 없이 한번 촬영을 즐기는 것도 좋을 거예요. 특히나 이 반려견들 사진 찍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요. 혼자보다는 2명이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반려견의 시선을 빼앗아야 되고요. 간식이라 이런 걸 네. 가지고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셔터를 눌러야 되는 그런 어떤 짝을 잘 맞추시면 좋은 사진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실내에서도 푸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실내 식물원 저희가 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식물원면요. 여기 세종에서 이제 대표할 만한 곳이 있는데요. 국립세종수목원인데 네. 저는 작년 연말에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예. 우선 이곳에 가시면 이제 3가지 전시관이 있는데 먼저 지중해 전시원실과 열대 전시원실 그리고 특별 기획 전시관 이렇게 3곳으로 나뉘는데 물론 야외에는 이제 한국식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실내만 이렇게 아마 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을 꼽자라면 이제 그 지중해관
이곳이 네.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냥 밑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2층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시면은 정말 특별한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이 수목원입니다. 예. 그곳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거제도에 가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포토스팟으로 인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제 정걸돔 식물원인데 수목원인데요. 이곳은 그 전체가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주 멋지고, 또 실내에 들어가시면은 그 거대한 새의 뭐랄까요, 이 집터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RGB,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말에 가시면 한 20명,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저 둥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 둥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SNS에도 한번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니까 저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 아주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온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지 한 번쯤 다 같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